고전소설, 장국진전 가봅시다. 요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은 아직은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자주 읽어봐야 돼. 왜냐면 고전소설은 내용이 되게 정해져 있어. 뭐 군담소설, 전쟁소설이라든지 또는 가정소설이라든지 또는 꿈에서 뭐 환생하는 꿈 소설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되게 비슷하게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어휘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읽어보면 익숙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고전소설이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야, 그리고 고전소설이 새롭게 나오겠니?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서 돌고 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부터 꾸준히 고전소설을 읽어보고 과제도 나가고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고전소설은 대부분 다 익숙한 작품들이 될 거야. 그리고 익숙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읽어보면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작품들이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해. 내용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쫄지 말고 현대소설이랑 같아.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지. 우리가 체크할 때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이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책에 따라 달라져. 그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장국진일 거 아니야. 근데 전쟁에 나가서 뭐 대원수가 된다든지 또는 왕한테 잘 보여서 공주랑 결혼하게 되면 부마가 된다든지 또는 또 직책이 바뀌면 뭐 한림학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한림이라고 부르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다른 호칭으로 많이 부르니까 요것만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알겠지? 그게 중간에 얘가 누군지 헷갈리게 되면 작품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단 말이야.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경우 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누가 누구의 아들, 첫째 부인의 아들, 둘째 부인의 아들, 셋째 부인의 아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 구조들을 좀 잘 해주는 게 좋아. 얘랑 아버지가 누구고 딸이 누구고 아들이 누구구나 이런 걸 하면 읽다가 얘가 누구였지? 하면 구조도 한번 보면 맞아 얘였어. 이런 것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왜 웃어? 자, 봐볼게요. 황성에 반란이 일어났고 살기가 등등하여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다. 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다 똑같았나 봐. 전쟁 나면 이 왕은 피신하기 바쁜 것 같죠. 천자 임금입니다. 피신한 모양이라 국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머리에 황금투구를 쓰고 몸에 풍은갑을 입고 좌수의 전륜도와 우수의 청학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더라 라고 했죠. 자, 전쟁이 났죠. 천자는 피난 갔죠. 그러니까 장국진은 어떻게 돼? 갑주를 갖추고 전장에 뛰어드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 여기는 전쟁 난 것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굳이 이것만 갖다 놔도 국진 동그라미 쳐져있지. 국진이 무장을 갖추고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올랐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 맞아. 전쟁 났으니까. 이건 굳이 밑줄 안 그어도 그래 줄거리상 흐름상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자, 다음.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 단기로 밑에 별표 나와있죠? 별표도 있으면 밑에 봐야 돼. 한 필에 말로 나는 듯이 달렸고 달리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더라. 그의 빛나는 준마는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체가 된 듯하더라 라고 했죠. 어디에 온 거야? 황성에 온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 안 해주고 공간 이동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좀 더 가자. 지금 선생님이 좀 짧게 있잖아. 내가 고전소설은 어려우니까 짧게 있는데 좀 읽다 보면 여기 이렇게 읽지 않고 여기서 이만큼 좀 더 범위를 넓혀가 보자고. 좀 넓혀가 볼게요. 아니나 다르랴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국의 수십만 대국이 명나라 군을 물질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으니 국진은 즉시 곤례로 들어가 어전에 꿇어 엎드려 가로되 소신이 중임을 맡아 원방 먼 지방에 갔다가 폐하께 근심을 끼쳤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 알래요. 적병은 파한 후에 죄를 다해야지라 하고 아래더라. 자, 여기까지 끊었어요.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면 황성이 뭐가 된 거야?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에 처한 거지? 그러면 여기 합시다. 요렇게만 해. 그럼 아래들까지만 해도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알 거냐? 우리는 소설의 디테일한 부분을 알 것이 아니라 전체 커다란 흐름을 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 타 했으나 장국진이라는 것을 아시자 놀라시고 계하로 뛰어내려가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가 그의 손을 잡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경이 있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리오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안보하고 짐의 근심을 덜라라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게요. 하고는 눈물을 뿌리며 애걸하듯이 하교하시더라. 자, 다음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은 아우성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 하더라. 이것을 어느 누구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릴 터인가.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학선을 흔들며 성문을 빠져나가 물밑듯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을 비어처럼 달리더라.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개불이 번쩍 일더니 적장과 적 군사는 추풍낙엽같이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대 혼란이더라.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면서 물러가니라 라고 했죠. 여기는 장국진이 백성들을 구하는 거죠. 그들이 물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 여기만 할게요. 물러가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가볼게요. 중략부분 줄거리 갑시다. 자, 여기는 중략부분 줄거리는 일단 더 이상 요약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밑줄을 그어야 되겠지? 그치? 자, 중략부분 했으니 갑시다. 국진은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전장으로 떠난다. 달마국은 천원국과 합력하여 국진을 대적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여긴 다 밑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겠니? 달마국과 천원국이 협력하여 국진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다음. 결국 국진이 병을 얻어 누운 것도 당연한 이치일러라. 갑자기 국진이 병에 들었네요. 왜 병이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필요하면 이 소설에서 얘기해 줄 거니까.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적인 일로 국진은 군중에 엄명을 내려 진문을 굳게 닫게 하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리에 국리를 더하더라.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의 진 앞에서 호통을 지르곤 하더라. 그러나 국진의 진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절이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위 이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했죠. 자, 여기는 이제 국진이 아픈 거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니? 아군이니 적군이니? 얘네 백운도사, 오금도사. 의심하기 시작한 건 몰랐다는 거잖아, 그지? 일단 적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갑시다. 좀 더 가자.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 부인이, 자, 이 부인 천기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의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 역시 유부인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니 장승상이나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 따름이더라. 육도삼략과 소노병법에도 능통한 이 부인인 생각 끝에 결혼이 일어서더니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지으리라 결심하더라. 여기 나오죠.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머리에 용인 투구를 쓰고 몸에 청사 점프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를 오른손에 혼기를 들고는 시부모와 유부인과 부인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필마당기로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니라. 유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 부인의 전도를 근심하며 봉소 한 통과 바늘 한 쌈을 유부인의 품속에 내어주더라 라고 했죠. 됐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내용이니? 무슨 내용이야? 떠나는 거겠지. 누가? 이 부인이.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어디 할까? 여기 할까요? 결심하고 떠나더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가니까 유부인이 뭘 하나 주죠. 근데 니네가 봐도 여기서 생각해봐. 전쟁을 가는데 갑자기 봉수 한 통하고 바늘 한 쌍을 준단 말이야. 이런 거는 뭐겠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밑줄을 해주라고. 봉수 한 통과 마늘 쌍은 유부인의 품속에 내어주더라. 품속에서 내어주더라 라고 했죠. 유부인이. 그러면 여기서 굳이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이부인과 유부인의 관계하고 장승상하고 왕씨는 어떻게 될까? 누구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짐작을 한번 해보자. 물론 몰라도 돼. 그냥 가도 돼. 여기서 이부인을 딱 봐도 누구의 부인이야?
장국진의 부인이겠지. 근데 눈치상 누구도 유부인도 장국진의 부인이지. 부인이 2명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얘네는 장승상이랑 왕씨라고 했지. 얘는 한꺼번에 묶었지. 근데 이 사람의 장승상의 성이 뭐야? 장씨지. 그러면 장승상은 누구라고 짐작할 수 있어? 장국진의 아버지. 그 왕씨는 장국진의 엄마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묶었으니까 장승상의 부인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성씨라든지 문맥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굳이 몰라도 돼. 필요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판단해도 되는데 한번 짐작을 해보고 넘어가자고. 다음 가자. 그리고 이 부인에게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자, 유부인이 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정어 물 건널 때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옵소서. 용왕은 첩의 전생 부모이니 부모가 보오면 반가워할 터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 왕을 잡으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니? 동종어에다 던지면 거기서 뭘 얻어? 선약을 얻어서 승상의 목숨을 구할 거고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지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질풍처럼 달리더라. 동종호에 왔을 때 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킨 대로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대가 반가워하며 용왕대도 동그라미 치자. 만년주를 권하더라.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이 부인에게 내리시며 천원왕과 달마왕은 욕이나 배웁되 죽이지는 마옵소서. 두 사람은 천상성관으로 인간의 적강한다는 말이지.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 만일 죽으면 나중에 원이 되리라 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얻었어요. 이렇게 하고 교시하더라.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며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명나라의 군의 운명은 경각에 있음이라 라고 했죠. 매우 위태로운 거야. 적병이 이제 포위하면서 성벽을 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명나라의 군의 운명은 경각에 매우 위험한 처지에 달려있더라.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 없으니 투구를 고쳐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만리청청의 고삐를 바짝 쥐어잡고 좌우에 달려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하니 만리청청만은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난데없이 천지의 소나기가 퍼붓고 번개불과 천등이 무섭게 진동하니 어느 누구도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적병들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으랴.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2분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일단 마지막은 기본적으로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해놓고 어디 할까? 2분이 달려쓰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작자미상의 장국전입니다. 고전소설은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인물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심리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앞에 넘어가서 앞에 밑줄 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 자, 갑니다. 천자 국진 나왔죠.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오르더라. 그의 빛나는 준마는 순식간에 그를 황속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체가 된 듯하더라.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가 황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으니 국진은 즉시 권례로 들어가 어전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완보하고 짐의 근심을 덜라.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하죠.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면서 물러가니라.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국진 이제 달마국을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전장으로 떠납니다. 달마국은 천원국과 함께 협력하여 국진을 대적하게 됐죠. 그런데 국진이 아프죠.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은 조등도 차도가 없으니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소식을 이 부인이 천문지리로 알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난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 결단을 지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유부인이 봉수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의 품속에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동종호 용궁을 만나라고 하죠. 이제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오. 다음은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망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왕 내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대신 부탁하죠. 천원왕과 달망 죽이지나 마. 욕은 치욕은 좀 주되 죽이지는 마. 나중에 뭐가 원한이 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준비하고 분주하고 명나라의 구름에 경각에 있을 때 이 부인 짜잔 하고 나타나고 만리정청만은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줄거리는 별 내용 없죠. 항상 이렇게 소설은 단순합니다. 자, 문제 가보자. 1번부터 가보자. 1번 서술상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일단 키워드 봐야 되겠죠. 연속적인 대화 활용, 이거 슬래시 나눠주고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자.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게 고조되고 있는 거야. 연속적인 대화라는 얘기는 말로 막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막 갈등이 고조되는 거잖아. 여기서 딱 명시해봐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죠. 얘는 X. 연속적인 이거 X고요. 과거와 현재를 빈번한 교체로 인물의 내력을 소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작품 줄거리 읽어가면 돼.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넘어가는 그 줄거리 흐름 보면 되지.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도 X. 한 인물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사건의 전환을 예고한다. 사건의 전환, 얘는 모르더라도 한 인물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여기는 한 인물이라고 했으면 주인공 잡아볼 수 있겠지. 저번 누굴 잡을 수 있겠냐. 장국진을 잡을 수 있겠지. 자, 장국진이 어떤 동일한 행동 계속 반복합니까? 줄거리 흐름상? 아니죠. 그럼 또 하나 이분이 나오네. 이분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나 자꾸? 그것도 아니죠. 얘는 X. 하나씩 잡아가. 자, 여기 서술자의 개입 나와 있어요. 서술자의 개입. 이번 일부러 선생님이 작품 읽으면서 찾아볼까 하다가 일부러 안 찾았어. 니네한테 찾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서. 다음 4번, 5번부터 먼저 가자. 특정 인물의 외향이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희화화하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작품에서 약간 코믹하게 그려지거나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인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하나 정도 몰라도 답이 나오긴 한데 답은 4번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걸 찾아야 돼.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작중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이렇게 돼. 그러니까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서술자의 개입은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술자는 그냥 작가라고 봐도 돼. 작가가 작중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등장인물이 얘기한 거가 아니라 서술자가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큰 따옴표 부분은 어떻게 하고 배제하고 읽어도 되겠죠. 큰 따옴표 부분은 인물의 대화니까 큰 따옴표 부분 빼고 읽어가면서 누가? 서술자. 여기서는 통상 작가라고 할게. 작가인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넘어가 보자. 한번 찾아보자. 우리도. 앞에서부터 갈까요? 이렇게. 일단 대화가 여기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가지고 작가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로 나오죠? 빨리 나왔어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그의 마음과 몸은 실로 혼연인재가 된 듯 하더라 라고 다 했어요. 된 듯 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듯 하더라. 이건 뭐니? 추측이죠. 누구의 추측이야? 이거 서술자의 추측입니다. 서술자의 추측이니까 이것도 서술자의 의견이라고 가게 되겠죠? 좀 더 찾아볼까요? 좀 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라고, 그리고 또 완전한 파멸을 보문 듯 하더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뿌려터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이거 다 누구 생각이라는 거야? 여기가 다 이게 다 서술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옥을 상상하게 하는 거고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자주 나와. 그런데 우리가 소설 줄거리에 막 집중해서 읽다 보면 순간 놓쳐. 그러니까 순간 놓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고전소설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먼저 보고 여기에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지 보고 애초에 읽을 때부터 찾아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줄거리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고전소설 읽을 때 무조건 서술자의 개입 보지 말고 한번 봐. 그리고 내가 놓쳐서 못 봤어. 그렇다면 큰 따옴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정서가 들었는지를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였어. 됐죠? 답 나왔죠? 다음 넘어갈게. 그러면 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 미음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를 떼어놓을게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데 무게중심을 이 선택지에다 두지 마. 무게중심을 선택지에다 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자꾸 본문에다 맞춰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맞춰서 본문에다 자꾸 맞춰보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 그럼 어딜 봐야 돼? 기억을 먼저 보고 본문 전체 서술상, 줄거리 흐름상 기억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가지고 가야 되겠지? 자, 기억 가봅시다. 기억이 뭐니? 황성의 병난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있죠? 그 뒤에 줄거리를 봐봐. 황성이야.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어 잠수 지표시 말에 뛰어오르더라 라고 했지. 그리고 즉시 황성으로 갔지. 근데 황성이 어떻게 돼?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가봐. 기억에서의 병난은 국진이 자시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 동그라미 좋아. 자, 니은 가보자. 니은.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달리더라 라고 말했죠. 그 여기 앞에 부분을 봐봐.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의 안보를 하라 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제 성내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 그래서 얘가 백성들을 구하려고 간 거잖아. 그래서 적군 진영으로 누가? 국진이 뛰어들어서 얘네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봐봐. 국진이 고통에 시달리는 도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병과 맞서 싸운다.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디귿 가자. 디귿은요? 디귿은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나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에 결단을 지으려 결심하다. 그죠?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지. 여기엔 지금 누가 있는 건데? 장국진이 거기서 아파있지? 아프지?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천기를 읽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남편을 구하러 뭐 하는 거야? 달려가는 곳이겠죠. 디귿 가볼까? 국진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부인이 남장을 결심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렇게 뒤에 가니까 뒤에 오른쪽에 가봐.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오른쪽 위에 나오지? 그러면 남장을 하는 부인이 남장을 결심하는 원인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거기 없었으면 이걸 안 했을 테니까. 맞죠? 다음. 리을에서라고 해서 리을을 가보자. 리을은 뭐냐면 집을 떠나니라 라고 했죠. 달마국을 향하여 집을 떠나는 거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이 부인은 미래를 예측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진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리을에서요? 리을이 뭐였어요? 집이죠. 집에서 알려줍니까? 아니죠. 얘는 틀렸죠? X예요. 전혀 잘못된 것이죠. 다음. 미음은 보세요. 미음은 용궁입니다. 그죠? 용궁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자꾸 책을 봐. 내용을 봐. 니네는 책을.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용왕대해를 만나겠지. 이 부인의 부탁으로 그곳에 간 거지. 아니, 유부인의 부탁으로 그곳에 간 거지. 그곳에서 뭐 했어? 좋은 선약과 선녀 한 쌍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자, 가볼게요. 용왕대해는 적장의 전생 신분을 밝힘으로써 앞나라를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죠. 신분이 누구하고 적장 누군데? 달마국 왕과 천원왕이겠지. 얘는 전생의 선관이다. 얘는 그냥 죽이지는 마라. 왜냐면 나중에 원인이 생길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물론 니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선택지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항상 무게중심 어디다 두라고? 본문에다 둬라. 선택지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29번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말하기 방식입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고전소설에서. 말하기 방식 문제, 선생님이 뭐 저번에 한번 얘기했겠지만 일단 말하기 방식은
발화자를 찾도록 하세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청자,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 발화자가 말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이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쓴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 방식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문제 자체가 말하기 방식이니까 어떤 말하기 방식을 사용해서 의도나 목적을 달성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이 이건 읽어보니까 발화자, 청자하고 의도나 목적까지만 확실하잖아? 그럼 문제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린단 말이야. 자, A, B로 나눠졌으니까 뭐부터 봐야 되겠니? A부터 봐야 되겠죠? A부터 가보자. A. 발화자 누굽니까? 발화자 누구야? 그래, 국진. 청자는 누구지? 천자. 왕이지, 왕. 그렇지? 왕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목적이 뭐야? 왕한테 말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그지? 적병 깬 다음에, 응? 잘못은 내가 받겠다. 이거겠지. 그거야. 그걸 먼저 생각하고 가. 자, A. 자신의 실망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X. 자신의 목적, 거짓 아니죠. 손해를 아니죠. 자, 상대의 근심을 덜기 그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맞습니까? 그치. 자기가, 자기 탓, 다 잡아봐. 무엇이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가 자기 탓이야? 그래, 원방을 갔잖아. 먼 지역을 간 건, 가서 내가 이제 근심을 깨쳤으니까, 이건 모두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니까, 이거 깬 다음에 하니까 떼기 나오잖아. 그럼 답 몇 번이야?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다음 바로 5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의도나 목적에서 대부분 답이 나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도 답은 나왔어도 B는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B. 발화자 누굽니까? 자, 천자죠? 청자는 누구죠? 청자 누구? 왕. 예? 천자가 왕이라고? 청자가? 발화자가 천자. 청자는 국진. 국진한테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우리 나라를 구해줘. 이 내용이죠? 자, 가볼까요? 상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명령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요. 네가 우리 나라를 구해줘. 믿을 거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가볼게요.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보자. 이 작품은 장국진이라는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이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간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웅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영웅 소설인데 여성 영웅의 활약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 또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웅성이 강화된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보기박스에서 이렇게 적어준다는 얘기는 이게 그거야. 이 보기박스가 하는 역할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 보기박스라는 안경을 끼고 보란 얘기야. 색안경을 끼고 이 입장에서 윗글을 판단하라 이거거든. 판단할 수 있잖아. 여기서 봐봐.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 나오겠지. 도움. 여기서 초월적 존재가 누구겠니? 용왕도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초월적 세계, 현실 세계, 상호작용 뭐가 나오니? 이거 천간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뭐 잘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성과 상호작용. 유부인과 그 유부인이 품에서 뭘 꺼내주잖아. 이부인이 그걸 가지고 다시 달려오잖아. 전장으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풀 때 선택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국진이 말에 올라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학선을 흔들며 수십만 적군을 추풍 쓰러치는 데서 나오죠.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10년 15년 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이렇게 본문에 따옴표 나오죠. 그지? 따옴표 나는 본문의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야.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본문에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이거
한 손에 전륜도 또 한 손에 청학선을 들며 수십만 적군을 추풍 날까 쓰러뜨린다라고 나있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지? 도성의 백성들을 그 위험에 처하는 백성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되겠지. 네. 거기지. 거기 좋아요. 거기서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누구? 장국진의 영웅적 활약상. 여기 나와. 그리고 보기 박스에서도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여긴 뒷부분이고 요 앞부분은 본문에서 찾았고 연결관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죠? 이렇게. 다음 2번. 전투 중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는 국진이 적병들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장면에서 라고 했죠. 자, 여기도 까맣게 칠해져 있죠?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거 맞죠? 영웅이 처한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위기 상황, 영웅, 장국진의 위기 상황 맞냐고? 맞죠. 이렇게 맞고, 뒤에도 맞습니다. 여기서도 위기 상황에서 나오죠. 여기서 위기 상황이 잡히고, 여기도 위기 상황 맞고.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 국진의 병을 구하는 데에서 슬래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선약은 누가 준 겁니까? 용왕이 준 거죠? 용왕은 초월적 존재 맞죠? 이것도 맞고요. 다음. 용왕 부인이 선녀들에게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자, 이거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초월적 세계의 인물들이 현실 세계에 가는 거죠. 그렇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인이 국진을 구하기 위해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여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서 라고 했죠. 앞에 찾아봐야 되겠죠. 앞에 내용. 어디인지 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했잖아. 일단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돼요. 이 앞부분에서. 이 부인이 정말로 이런 무서움 속에서 정신을 이겨낼 상황을 이겨냅니까? 그래요? 아니죠. 여기는 이건 누가 일으킨 거야? 이 부인과 그 선녀가 일으킨 상황인 거지. 그리고 이거 뭐야?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거는 이 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적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내용이 판단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은 보기 박스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앞에 내용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틀렸고 그러니 당연히 연결관계도 틀어지게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제 외적 중과력 문제가 되는데 이런 외적 중과력 문제는 항상 생각해 돼.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봐야 돼. 알겠지? 앞부분은 본문의 내용, 뒷부분은 보기 박스의 내용. 본문의 내용 파악 맞는지. 여기서 답이 나왔지? 두 번째, 보기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앞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판단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가볼까요?